미리 말씀드립니다. 손흥민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으면 불편을 드릴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까지 마쳤습니다. 부럽네요. 아스날이 2위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입스위치를 홈에서 당연할 수 있지만 이겼거든요. 아니다, 당연할 건 아닐 수 있죠. 사카가 부상을 당하면서 한 달 이상을 이탈했으니까요. 사카 자리에 마르티넬리가 들어오면서 힘겹게 승리했습니다. 아스날은 올해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박싱데이가 싱거워졌습니다. 다음 19라운드는 1월 주말 경기에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스날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팀으로 입스위치를 상대했고 승리하면서 첼시와 승점 1점 차로 2위가 되었습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마라. 토트넘과 승점은 13점 차. 지금 토트넘이 제대로 도와가지고 노팅엄이 2위와 승점 2점 차입니다. 산투 감독이 제대로 복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산투 감독은 5개월 만에 경질됐거든요. 그때 9위였습니다. 3연패 했다고 해서 그냥 경질시킨 거예요. 물론 산투를 경질시키면 안 됐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토트넘 12위. 와,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이러고도 엔지 감독이 경질이 안 되고 있는 게 더 기적일 수 있습니다. 토트넘이 11위였는데 12위로 더 추락한 건 브라이튼 대 브렌트포드 경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팀 모두 골을 잘 넣는 팀인데 양팀 무득점 경기로 마무리되면서 승점 1점씩을 따냈고 브렌트포드가 토트넘보다 승점 1점이 앞서면서 역전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순위는 기분이 나쁜 거지 자신감이 있는 팀들이라면 연연하지 않습니다. 아직 20경기가 남았고 그 경기들에서 선전하면 순위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보통 셀링클럽 하위권 팀들은 후반기에 갈수록 더 경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순위가 바뀝니다. 진짜 설마 노팅엄이 챔스 가겠습니까? 네. 모르죠. 레스터시티의 업적이 결코 허구가 아닌데 레스터시티가 챔피언스리그를 진출한 건 10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울버햄튼이 유로파리그를 나간 것도요. 네. 토트넘은 리버풀 빼고는 모든 패배가 다 1점차 패배입니다. 이번에 또 일어났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본머스전에 이어서 세 번째 무득점 패배였습니다. 근데요, 이 무득점 패배를 1대 0으로 패배했다가 큰 걸까요? 아니면 원정에서 패배했다가 더 큰 걸까요? 거기다 본머스는 수비 지향적인 팀도 아니었거든요. 18경기 중에 3경기 무득점을 한 것도 그렇게 최악인 건 아닌데, 아니 어떻게 12위까지 이렇게 추락하고 최악의 팀이라고 하는 걸까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볼 때는 콘테 감독이 떠나고 난 후 3개월에 토트넘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그때가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희망 자체가 없었고 순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거기다 아스날은 2위를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될 때는 되는 팀이라는 거, 이제 중반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반격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로파리그, 카라바오컵, FA컵도 남았다는 거. 네. 토트넘은 이제 19라운드 울버햄튼전을 앞두고 있는데 엔지 감독이 경기 전 기자회견을 했고 먼저 기대했던 벤 데이비스가 훈련 때 다시 이상을 느끼면서 다시 몇 주를 쉬어야 한다는 비보를 전했고 센터백이 정말 전멸이 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해주었습니다. 기자는 그럼 비수마가 센터백을 하는 거냐고 물었는데 비수마는 그럴 수 없다고 했죠. 개인적으로 벤탄쿠르가 나서면 됩니다. 유망주를 투입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엔지 감독을 겪으면서 전술을 이해한 선수가 출전을 하는 게 낫겠죠. 벤탄쿠르도 신장은 187cm로 나쁘지 않습니다. 단지 드라구신보다 파워와 수비 기술이 떨어진다는 거겠죠. 하지만 벤탄쿠르가 드라구신보다는 킥력이 몇 배가 더 낫습니다. 이번 노팅엄전에서도 드라구신이 김민재 플레이보다 더 높게 올라가고 윙어 자리에서 패스를 주고받기까지 하던데 그렇게 센터백을 한다면 벤탄쿠르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토트넘의 센터백은 어차피 정통 센터백이면 다 떠나야 합니다. 벤탄쿠르는 이번에 오랜만에 경기를 뛰어서 그런 건지 노팅엄 미드필더에게 집중 마크를 당하면서 전진 패스를 제대로 넣지 못하면서 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벤탄쿠르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각 위치에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보니까 일어난 일일 수도 있죠. 미드필더에서 벤탄쿠르가 가장 먼저 교체가 되었다는 거. 네. 다음 울버햄튼전에서도 선발은 대부분 정해졌습니다. 그렇죠. 네. 매우 지쳐 있어도 또 출전해야 합니다.
믿었던 클루셉스키가 너무 큰 실망을 줘서 불편하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동료들이 지쳐 있으니까 혼자라도 뭐 해보려고 고군분투한 건지는 네. 아니, 그럴 거면 너 좀 쉬어라 그냥 차라리. 울버햄튼 선수들은 공격진들이 강한 건 맞지만 노팅엄과 비슷한 전략이기 때문에 슈팅이 많이 나올 리도 없고 쿠냐만 차단하면 우선 뭐 절반은 성공합니다. 아시잖아요. 맨유가 울버햄튼전 패배한 건 가장 중요한 선수가 퇴장당한 게 가장 큰 패배 요인입니다. 맨유는 뭐 이제 부패도 없이 뉴캐슬전을 치러야 해서 뭐 또 패배 이야기입니다. 네, 14위? 네, 2년 전 첼시가 생각이 나는데요. 맨유는 총체적 난국이지만 토트넘은 센터백 난국입니다. 엔지 감독은 냉정하게 프리미어리그 초짜 감독입니다. 이렇게 강하고 치열한 리그를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경험해보니까 결론이 뭐였죠? 센터백들이 죽어나는 전술이구나를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로메로와 반더벤이 기본적으로 약해서 그렇다? 라고 역질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로메로는 3년 전에 부상도 많아서 리그에서 27경기 정도밖에 소화하지 못했고 그 전에는 21경기 출전했습니다. 토트넘 와서 리그만 집중한 지난 시즌 33경기가 가장 많은 출전이었습니다. 하필 손흥민과 함께 국가대표에서도 너무 혹사를 당하는 스케줄이었죠. 네. 반더벤은 분데스리가에서 한 경기 빼고 33경기를 출전했습니다. 토트넘에서는 지난 시즌 27경기 출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시즌 2번의 햄스트링 그리고 이번에도 2번의 햄스트링을 겪었습니다. 초짜 감독이 좀 그런 생각을 좀 해야죠. 왜 다른 팀들은 토트넘처럼 경기하지 않는가? 선수에 맞게 전술을 짜야지. 전술을 짜놓고 선수들이 맞춰라 하면 그게 가장 바보 같은 감독 아닙니까? 현대 축구가 아무리 각 포지션의 활동 반경을 넓힌다고 하지만 토트넘처럼 해버리면 센터백들은 체력적으로 과부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도 상대 빠른 공격수와 스피드를 맞추기 위해서 더 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클루셉스키야 뭐 이미 탁월한 체력이라면서 평이 좋은데 로메로, 반더벤을 누가 체력이 매우 좋은 센터백이라고 자랑합니까? 그런 수식어는 달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드라구신, 아츠그레이 센터백입니다. 이제 드라구신마저 나가 떨어졌습니다. 엔지 감독은 이런 식으로 하면 센터백 죽이는 감독으로 유명해지겠죠. 우선 선수들은 동요되지 않고 있습니다. 손흥민 역시 그렇고 로메로도 이전 인터뷰에서 지금 전술이 좋다고 했었거든요. 토트넘이 강해지려면 센터백이 반다이크, 살리바처럼 한 시즌을 부상 없이 전 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이어야 합니다. 월드클래스 센터백은 어떤지 아십니까? 2년 연속 리그 전 경기 출전, 2년 32경기, 36경기 출전 정도는 합니다. 반다이크가 그랬습니다. 아스날 살리바도 지난 시즌 전 경기 출전이었고요. 이 팀들은 뭐 부상 위험, 체력 소모 없었겠습니까? 로메로 반더벤보다 출전 경기도 훨씬 많았습니다. 엔지 감독이 밀어붙이려면 클루셉스키처럼 체력 좋은 센터백이 꼭 필요합니다. 1월에 무조건 선수 영입을 한다고 하니까 속는 셈 치고 기대해 보시죠. 이번만큼은 진짜 손흥민에게 선물 받고 싶습니다. 자, 양봉업자 부활. 네. 울버햄튼에게 한 번도 골을 못 넣은 건 진짜 너무 심했잖아요. 네. 손흥민 구해줘.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